짧았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29살이고 남편은 34살, 5살 차이의 부부였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은 시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연애했고 다른 분들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제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잘해주었어요. 그때 그 모습에 저도 깜빡 속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에겐 제가 1순위일 거라 믿었지만 혼인신고 올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살자마자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모습에 길게 끌 거 없이 빠르게 이혼해버렸습니다. 결혼식은 6월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신혼집 문제 때문에 결혼식보다도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고 남편이 뭐라 하든 거절했어야 하는데 과거에 제가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실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올해로 제가 29살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요즘 시대의 서른은 노처녀 축에도 못 끼지만 막상 제 친구들은 작년 재작년에 대부분 시집을 가다 보니 나만 혼자 30이 넘을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직 제가 결혼할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었지만 앞뒤 안 가리고 서두르다 보니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가 신혼집을 알아서 구해온다면서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니까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 일단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만 한다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로만 들었던 영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회사 다니며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무려 지은 지 25년이나 된 구축 아파트 한 채를 간신히 매입했어요. 낡아빠진 아파트였지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고 대출까지 풀로 받고 나서야 겨우 잔금을 맞출 수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혼인신고를 미리 하게 되었고 은행에서 신혼부부 맞춤으로 시중보다 조금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결혼하는 것만 생각하며 너무 기분 좋고 신나 있었고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가 아닌 우리 명의로 집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말았습니다. 20평대 초반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니 좁긴 좁더라고요. 짐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가구나 가전제품이 들어가다 보니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 그 전에 살던 사람이 3년 전에 한번 싹 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지저분한 느낌은 아니었고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남편이 혼수도 그동안 자기가 혼자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오고 둘이 살기에 꼭 필요한 것만 저렴하게 맞추자고 해서 냉장고랑 에어컨 세탁기 정도만 사도 우리에게 혼수는 충분했습니다. 소파도 하고 싶고 침대도 큰 걸 놓고 싶었는데 어차피 집이 좁아서 많은 걸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결혼 생활 시작부터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저도 평소에 사치를 부리는 타입이 아니라서 앞으로 돈 잘 모으고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집은 3억이 조금 넘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7천 정도 있었고 저는 5천만 원 모아놓은 상황이었죠. 제가 집 사는데 3천만 원 보태고 혼수로 구입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합쳐봐야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돈 1억에 대출 2억 받았고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같이 살면서 둘이 열심히 갚아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할 거 다 하고 나서도 저한테 1,000만 원이 넘게 남아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은 제 비상금으로 쓰라며 쿨하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결혼하면 여자가 돈이 좀 있어야 한다더라. 나중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써.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재테크를 할 겸해서 금은방에서 24K 금을 사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전부터 저는 명품 가방 같은 일에 쓸데없는 사치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도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유럽 해외여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싼 가방을 들어봤자 혼자 있기 좋아하는 제가 그걸 들고 나갈 만한 자리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해외여행은 예전에 친한 친구가 하도 같이 한번 가자고 해서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내 돈 쓰면서 4박 5일 내내 고생만 실컷 하다 온 기분이라 그 뒤론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차라리 강릉이나 태안바닷가 같은 국내 여행을 당일치기로 가거나 큰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 정도 제주도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편하고 좋아요.
옷도 별로 안 사고 돈 쓸 일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월급 받으면 기본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은 전부 적금을 들어버렸죠. 제가 주식도 할 줄 모르고 코인 같은 건 무서워서 해볼 엄두도 못 냅니다. 주변 남자 동료 직원들이 그런 걸 하다가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재테크의 재자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목돈 생길 때마다 취미 삼아서 유일하게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은 금이었어요. 귀금속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다이아 액세서리는 쳐다본 적도 없고 그냥 예전부터 단순한 금이 좋았어요. 그 노란 빛깔을 눈으로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시작하고 돈을 벌면서 여윳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금을 조금씩 사서 모아두는 것이었어요. 비싼 음식은 먹을 때는 좋지만 어차피 소화되어 사라져버리고 백화점에서 좋은 옷이나 가방을 사더라도 언젠가는 유행 지나면 입기 힘들어지고 낡아서 해져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변하지 않는다는 다이아조차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 너무 크게 다르죠.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24K 순금은 귀걸이, 반지, 목걸이 뭐든 하고 다녀도 촌스럽지 않은 액세서리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원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점점 오르잖아요. 돈 모일 때마다 비상금으로 한 돈씩 사두었다가 그게 모여서 처음으로 5돈짜리 팔찌를 했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그게 한 냥이 되고 두 냥이 되면서 조금씩 부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은행 적금 통장엔 훨씬 많은 돈들이 있었지만 그건 그냥 핸드폰 화면에 찍힌 숫자에 불과했고 몇백만이건 몇천만 원을 모으던 그 돈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금덩어리는 기껏해야 두 냥을 돈 주고 사려면 1,000만 원도 하지 않지만 큰 금덩어리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보다 그게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 다 해놓고 남편이 제 맘대로 쓰라 했던 돈으로 금을 더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금을 전부 살펴보니 한 냥짜리 팔찌 하나랑 한 냥 반짜리 목걸이가 있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결혼한 김에 남편이랑 디자인을 맞춰서 세트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금을 다 녹여서 두 냥 반짜리 팔찌를 맞춰 남편에게 선물하고 저는 같은 디자인으로 한 냥짜리 팔찌를 만들어서 차고 다닐 생각이었죠.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 곧 남편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선물해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팔아서 다른 곳에 쓰면 되니까요.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순금 팔찌? 그건 좀 너무 촌스럽지 않나?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금을 그렇게나 많이 모아놨어? 차라리 그거 우리가 하지 말고 결혼식 하고 나면 8월에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그때 그거 녹여서 우리 엄마 금목걸이 하나 해주는 게 어때? 당신이 엄마한테 그런 큰 선물 드리면 시집살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치?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집 구할 때 어머님이 돈 보태주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애초에 집안 도움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시댁 쪽이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닌데다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한 남편의 친형도 집안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고 집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내금을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냐 물었죠. 우리 집에 돈 없는 건 너도 이해해야 돼. 엄마 아빠가 나랑 형 키우느라 고생하셔서 그런 거지. 덕분에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잖아. 환갑 때 그 정도 보답은 해드려야지. 남편이 뻔뻔한 얼굴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엄마 고생 많이 했다는 소리를 왜 결혼식도 안 올린 저한테 하고 있는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댁 쪽의 아버님은 술 드시고 놀러 다니면서 가정에 소홀했고 어머님 혼자 일하고 돈 벌어서 아들 둘 키우셨다는 건 남편에게 몇 번이나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인가요? 내 남편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금덩어리라도 사서 선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요? 남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엄마한테 금덩이를 사주던 다이아몬드를 사주던 제가 알 바가 아닌데 왜 결혼식 올리기도 전부터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금으로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단칼에 싫다고 왜 내가 오빠네 엄마한테 생신 선물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만 고생하면서 살았어?
우리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 내 돈으로 어머님한테 효도하려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까지 끝난 사이고 법적으로는 어머님과 가족이 된 게 맞죠. 그런데 기껏해야 얼굴 3번 본 게 전부고 그분들이 나한테 예쁘다고 양말 하나 사준 적 없어요. 어차피 남편이랑 제가 금팔찌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건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돈이 급하면 팔아서 쓸 수도 있죠.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 드릴 이유 없다고 내가 이 정도 사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지금 금값 한돈에 얼만지나 알고 어머님께 드리자는 건가 싶네요. 정말 말도 안 통하고 그때부터 다시는 이 문제로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올린 이후로 남편이라 부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 결혼식도 안 올렸고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만 빨리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 결혼하면서 이것저것 생략하다 보니 예물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데 순전히 좋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금팔찌라도 하나 채워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니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5살 차이 나기 때문에 연애하면서도 남편이 저를 애취급하며 아끼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현금을 좀 갖고 있고 모아둔 금까지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 저를 보는 눈이 약간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같고 더 이상 돈 문제 때문에 싸우기 싫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취미로 조금씩 모아오던 금이라 설명하고 제게는 이것이 단순한 액세서리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죠. 재테크의 의미도 있으니 당신이 목걸이 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갖고 있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한테 금목걸이 만들어서 주자더라고요. 금 2냥이건 3냥이건 돈으로 해봐야 큰돈도 아니라면서 어차피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시어머니 환갑날 금목걸이 걸어주는 며느리를 상상해보라 하네요. 얼마나 자기네 친척들이 저를 멋지게 보고 첫인상부터 예뻐하겠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뻔뻔하게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눈빛을 보면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괜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기 싫다. 지난달에 우리 엄마 생신이었는데 그냥 엄마 선물로 줄게. 앞으로 이 문제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괜히 싸울 바에는 잊어버리고 살자는 소리였는데 남편은 제 말에 갑자기 화를 내더니 그걸 왜 장모님한테 드리냐고 저보고 미쳤냐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2년 사귀면서 의견 충돌을 하거나 다투고 싸운 적은 있어도 남편이 제 앞에서 큰 소리 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친정엄마한테 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금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 싫을 뿐이었어요. 크게 보자면 별일도 아닌 건데 이걸로 서로 서운함을 느끼고 사이가 멀어지느니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진심으로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 결혼을 진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서로 기분 나빠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저희 연애할 때는 남편이 이 정도로 효자인 줄도 전혀 몰랐거든요. 데이트하다가 어머님한테 전화 오면 귀찮다고 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걱정되어서 어머님께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도 나중에 한다면서 무시하던 사람이에요. 집도 회사랑 그리 멀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살면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다고 굳이 회사 근처에 자취방 얻어놓고 평일엔 집에도 안 들어가면서 자취하는 사람이었죠. 명절에도 자기 집은 차례제사 안 지낸다면서 바다 보러 놀러 가자고 하길래 우리 집은 명절 지내니까 나는 집에 가서 엄마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크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효자면 명절에 부모님이랑 함께 보내야지 왜 저한테 여행 가자고 했을까 싶네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효도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었는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효도가 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지 스스로 할 것이지 왜 제 돈으로 저보고 대신 효도하라는지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곧 결혼할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금목걸이를 내가 선물해 주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다들 제 이야기 듣고 남편 보고 미친놈이라고 해요. 세상에 마누라 금목걸이 뺏어서 엄마한테 가져다 주고 그게 효도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으니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결혼식 올린다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까지 사놓은 마당에 막상 헤어지려고 마음먹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엄청 화내실 게 뻔한 일이라서 말도 못했고, 남편과는 냉전으로 서로 대화도 잘 안 하는 상태로 시간만 계속 흘러갔어요. 그렇게 껄끄럽던 와중에 시댁에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저희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불쑥 꺼냈습니다. 엄마, 환갑 선물 뭐 갖고 싶어? 우리 지영이한테 금이 좀 있는데 그걸로 팔찌나 목걸이 해드릴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밥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금? 너 금 갖고 있어? 얼마나 갖고 있는데? 나는 목걸이도 좋고 팔찌도 좋고 다 좋지. 요즘 금한 돈이면 돈이 얼만데? 잘 됐다 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뭐 하나라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가진 걸 준다고 하면 부담되니까 됐다고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남편부터 시작해서 집안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도 뻔뻔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머님께서 이런 반응으로 나오실 줄 예상하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자주 놀러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백화점 과일 코너에서 바구니를 맞춰서 들고 갔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 회사 직원몰에서 홍삼 영양제를 사서 들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오늘은 뭘 사서 오려나 하고 기대하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사왔던 그 과일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님으로부터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아무튼 불편한 식사 자리를 대충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랑 차 안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가 한 이야기 뭘로 들었냐고, 어머님한테 금 이야기는 대체 왜 꺼낸 거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워서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라며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해드리면 어디가 덧나냐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부담?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아까 너네 엄마 보니까 금 이야기 나오자마자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시던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알면서 겨우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네요. 남편도 이걸 빌미로 저랑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이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너는 효도하고 싶으면 너 돈으로 직접 하지 왜 내 걸 억지로 뺏어다가 너네 엄마 주려 하냐고요. 남편도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던지 씩씩거리다가 그래, 그럼 이 집은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간 내 집이니까 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순전히 남편 돈으로만 얻은 집이라고 해도 유치한 일인데 제 돈도 3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냉장고며 세탁기 에어컨까지 전부 내 거니까 저도 남편에게 내 물건 절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치한 사람이랑 싸우면 저도 유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말싸움을 하다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우리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나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냐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결혼이 장난이냐고 서로 맞춰가며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사과하고 화해하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시면서 벌써부터 젊은 놈이 그딴 식이면 안 봐도 싹수가 노랗다고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내내 시댁만 챙기고 저를 찬밥 취급할 게 뻔하니까 지금 결심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하셨죠. 엄마도 옆에서 같은 생각이라 하셨고 저는 남편에게 혼인신고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해볼 테면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었고 변호사 찾아가서 알아보니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집에 들어간 3천만 원과 혼수 맞추는 데 들어간 600만 원을 돌려받는 걸로 상호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면서 돈 돌려줄 테니 빨리 짐 빼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남편 놈은 끝까지 자존심 부리면서 저보고 후회할 거라고 그런 정신머리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쁨 받는 며느리 노릇을 하고 살겠냐 하네요.
결국 결혼식은 해보지도 못하고 졸지에 29살의 이혼녀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돈을 돌려받자마자 제가 짐을 빼고 나왔고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이제 화 다 풀렸어? 일단 내가 다 잘못했다고 치자. 그러니까 너도 그쯤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으면 짐 빼고 나오지도 않았어. 남편은 저보고 너무 생각이 어리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라고 지금 너랑 나 둘 중에 누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긴 하냐고 대답하고 전화 끊어버렸죠. 내 돈으로 효도하려다가 잘 안 되니 이혼하자 하고 이제 와서 용서해 줄 테니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요? 제가 좋게 대하니까 완전 호구인 줄로 알았나 봐요. 괜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이혼녀 딱지만 생겨버렸지만 그래도 그게 무서워서 결혼식까지 계속 진행했다가는 지옥불에 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제가 다른 사람 만나서 다시 시집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부모님께 많이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는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